부모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그게 하루 해가 뜬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일어나, 지사. 일어나자. 야, 저 창문을 열어놔야지 되는데 창문 안 열고 선풍기를 켜고. 일어나! 이상규야. 아침 7시. 누구야, 맨 끝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고단했던 몸은 남은 잠을 쉽게 떨치지 못합니다. 영웅이 안 일어나? 뽀뽀해달라고? 알았어. 영웅이 뽀뽀해줘. 빨리 일어나. 이것들 어제 또 늦게 잤지 저거 보느라고. 뭐야 이거? 야, 카메라. 선생님이 기숙사 방마다 돌아다니며 한바탕 기상소동을 벌이죠. 씻고 단장하느라 바쁜 아침. 그런데 아이들이 가는 곳은 교실이 아닙니다. 몇 시까지 그럼 출근은? 해서요? 됐어요. 8시 20분에 이제 출발해요. 일찍 가나 보다. 네, 좀 일찍 출발해요. 직장이 얼마나 걸려 여기서? 버스 타고 20분? 25분? 영웅아, 너 벌써 나가? 예. 벌써 가? 아, 저 편의점에서 오늘 빨리 먹고 출근하려고.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 말씀하세요. 그냥 지금 간다. 나. 오늘도 아이들은 일하러 갑니다. 빨리 나가요. 또래 아이들이 교복 차려입고 학교 가는 시간. 이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 일터로 갑니다. 이제 학교는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공장지대. 좁은 골목길 구석에 학교가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 학교. 부천 실업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 100명 남짓, 선생님 13명. 올봄에도 어디 기댈 곳 없이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아이들이 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공장. 이곳에서 2학년 호정이를 만났습니다. 기계에 들어갈 부품을 세척해 상자에 담아 놓는 것이 호정이 일입니다. 그냥 이게 다 끝나잖아요. 이거 뺀 다음에 하나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단순한데요. 2달 됐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은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요. 맨날 욕도 많이 먹어요. 아침 9시부터 하루 8시간 같은 동작 반복하는 고된 작업. 돈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벌어보는 건 진짜 솔직히 말해줄까요? 솔직히요. 세상이 좀 더럽다고 느껴요. 맞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이렇게 일하는 것도 막 알아보지도 않고 서울대 이런 데만 알아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야간 학교라. 전에 있던 물류회사 같은 데는 임금도 제대로 안 줬고 야간 학교라고 무시하는 것도 있고 그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더럽다는.
하청 공장에서 기계 부품 조립하는 1학년 민지는 그래도 월급날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벌면 더 힘나요. 하루 빠지면 그냥 3만 원이 나간다 생각하고 그러고 오고 있는데. 나이답지 않게 철들어버린 아이들은 돈 벌어 공부하고 먹고 입고 자는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죠. 힘들게 번 거라서 함부로 못 쓰겠어요. 막 하고 싶은 거 막 옷도 사고 막 이러고 싶은데 함부로 쓰면 아깝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준 돈은 막 용돈이니까 막 사먹고 싶은 거 사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3학년이니까 또 수학여행비도 내야 되니까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데 거의 못 써요. 하지만 교실 게시판에는 밀린 기숙사비 7만 5천 원과 한 끼 2천 원짜리 밥값을 못 낸 아이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미납금 안내장입니다. 그나마 세끼 밥값 조금씩 지원해주던 기업이 지원금을 끊겠다 통보해왔습니다.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도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은 어차피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지금 2학년 일반 교실에 가면요, 기숙사비 밀린 액수가 써 있어요. 48만 원, 48만 원, 32만 원, 12만 원. 이건 4개월을 밀린 거예요. 3, 4, 5, 6. 4개월. 한 번도 안 낸 거죠. 40몇만 원이면 안 낸 거예요. 못 내는 거지. 부모 전화를 안 받아요. 고개 숙이지 말고 말해. 엄마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래,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해야지. 네. 네가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지. 네. 그럼 벌어. 벌자. 그리고 모으자. 너가 여기서 잘 모으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잘 모으면 1,500만 원까지는 만들 수 있어. 그럼 나가서 너 혼자 누울 수 있는 방은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작이야.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모으면 돼. 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횟수가 하나도 안 보이네. 3학년 2반 담임 김진호 선생님이 푸르미를 찾아갑니다. 그죠? 512호. 성화 제작소네. 정품이 일하네, 이거. 내내 속 썩이던 푸르미가 며칠 전 취직했습니다. 오, 그럴듯한 걸 하는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정프는 뭔가 하는 것 같아, 꼭. 어?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넌 사람 다 됐다, 이제. 잘해요, 잘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중학교 때 축구를 했던 푸르미. 너더 중요해 보인다. 하나뿐인 누나가 돈 벌어 뒷바라지했지만 되게 중요한 부상당해 축구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방황했던 푸르미는 누나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 다잡고 부천실고에 왔습니다. 꼭 일을 해야 돼? 꼭 일을 해야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가정상이 안 좋으니까 누나가 이 학교 다니면서 뭐 저 용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축구 그만두고 이제 일을 하는데 또 손을 벌리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안하잖아요. 야, 푸르마, 지금처럼 열심히 잘해라. 어? 간다. 그래, 이따가 보자. 들어가세요. 네. 예,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참 이상한 건 또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푸르미는 일하는 모습을 아예 못 봤는데 푸르미 일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속된 말로 지 밥벌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좀 좋네요. 근데 이 회사 갔다 오면요, 그냥 나이 어린 애들이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답답해요. 별로 좋지는 않아. 오후 4시 선생님들이 학교를 정성껏 청소합니다. 이제 곧 등교할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러면 일하고 오는 거냐? 네, 끝나고 왔어요. 몇 시에 끝났어? 5시에 끝나고 지금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등교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바로 학교 식당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막 지은 밥을 푸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아이들을 대접하는 따뜻한 밥. 돈이 없어 진수성찬을 차리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의 정성과 고픈 배가 맛있는 반찬이 돼주죠.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밥을 주는 곳입니다. 글쎄 교육이라는 게 별거 있는 아이들 돌봐주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 객치 생활하는 애들이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애들이라 또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직장 끝나고 와도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여 애들이 든든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밥 먹는 거 보면 그래도 대견해요. 보람도 느끼고. 예. 밤이 깊어가고 책상 위로 고단한 하루가 몰려오면 졸음이 쏟아지기 마련이죠. 저절로 떨어지는 고개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교무실에 학부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좀 불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야간 학교를 부끄럽게 보는 외부 시선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학력 인정되는 학교고요. 야간 학교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학교라서 다니기가 쉬운 학교는 아닌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머님이 아직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예. 아직도 아니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야간 학교는 부끄러운 곳이 돼갑니다. 무슨 전화였지? 자기 아들이요. 우리 학교 오고 싶어 한대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선뜻 찬성할 수 없고 저한테 저희 학교에서 인원이 찼으니까 못 받는다고 거짓말을 해달래요, 아들한테. 어떤 분은요 창피해서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부모가 같이 왔는데 아버지는 안 들어오고 창피해서 못 들어오시겠대요. 창피한 거죠. 그 창피한 학교, 가면 안 되는 학교. 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겉에서 보면은 잘나긴 하나도 안 잘났죠. 야, 이게 학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 그리고 옛날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여기 학교입니다. 부모님, 이게 아버님 여기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학교야? 딱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한마디 못하고 하고 웃었는데 학교죠. 교내 미취학 학생들 1층 교무실로 모여주세요. 교내 미취학 학생들 1층 교무실로 모여주세요. 1학년 지은이가 왔습니다. 지은, 지금 몇 시야?
시계 봐봐. 우리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취업 면접 보기로 한 날입니다. 지금 하나 구했어. 담임선생님 얘기를 홀서빙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구하긴 했는데 이걸 너한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그게 제일 고민이야. 너 홀서빙 안 해봤어? 시켜줬었지 내가. 공장도 시켜줬었지. 또 며칠 못 가 그만둘까봐 취업 담당 선생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의 바르게. 목소리를 일단 크게 해서 자신감을 좀 표현하고 질문하면 또박또박 대답하고 얘가 인상도 밝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네가 면접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겉으로는 무섭게 말하지만 박창일 선생님도 속 타기는 마찬가지. 가게가 그다지 나쁘진 않아. 그죠? 보기에? 나 지금 화를 막 혹시 험한 곳일까봐 얼른 가게 분위기부터 살핍니다. 실례합니다. 예, 부천시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취업교사고요. 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이력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등본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취업 동의서라고 이제 보호자들이 다 동의를. 지은이는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시급으로 우리는 5,000원씩 하는데 월로 주세요. 월로 드릴까요? 예, 월로 주고요. 해가지고 예. 그게 낫죠. 따로따로 돈을 나가면 그 돈이 안 그리고 들어가고 저 갑을 해주지 마시고. 갑을 해주시는 거요? 갑을 안 된다는 선생님이 돈 받고 사라져서 아직 17살. 또 나타나. 철없는 게 당연한 경우가 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담임선생님 면접은 선생님이 대신 보다시피 합니다. 용돈도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맞춰서 오세요. 예, 9시까지. 예, 안녕히 계세요. 9시까지 아니고 11시. 시간당 5,000원씩 하루 4시간, 한 달에 40만 원이면 당장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일단은 우리 애들 보면요, 졸업이 목표더라고요. 커다란 목표가 없어요. 그럼 좋다, 그럼 졸업하자. 막말로 우리 학교까지 왔는데 졸업 못하면 어디 갈래? 그럼 졸업을 하려면 우리 학교에서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걱정은 되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고 또 잔소리 되게 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주면 아이들이 바뀌나요? 이게 있잖아요. 애들은요 확확 안 바뀌어요. 어른들도 확확 바뀝니까? 어쩌다가 확확 바뀌는 놈이 있으면 다행인 거지. 3년 안에 애가 바뀌었어. 난 그런 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신 나간 선생이에요. 그 선생 그거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서 말랑대는 거지. 확확 바뀌지 않아요. 아, 내 새끼들 아무리 잘 키우려고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해줘도 확확 안 바뀌는데 여기 몇십 명 있는데 걔 한두 명 좀 이렇게 잘 봐줬다고 걔가 어머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좋아하나 막 바뀐다. 거짓말이지. 대신에 그 아이들이 아주 작지만 아주 조금씩 변해가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나오면 담배를 물고 있던 놈이 2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나오면 담배를 숨겨요. 3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나오면 담배를 끄죠. 그 정도의 변화는 있는 거지. 그 정도의 변화에 기분 좋아해야지. 초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왔거든요, 아이들이. 조사요? 네네. 김진호 선생님이 경찰서에 달려왔습니다. 강기영 대 구명. 2학년 기영이가 근처 고등학생들과 다툼에 휘말린 모양입니다.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이들은 막다가도 금세 흐려지는 날씨처럼 변덕스럽죠. 저걸 받는 거랑 같이 네, 고맙습니다. 잘 어떻게 해결됐어요? 네네네. 뭐 지금 상황은 우리 애들도 처벌을 안 바라고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쪽도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영이가 그림 그리고 온 애들이 얼마나 무사히 많겠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몸에다 그림 그리고 오는 애들 매일매일 봐봐. 그 좁게 얘기하겠냐?
선생님은 일단 밥부터 챙겨 먹이고 부모님 대신 잔소리로 마무리합니다. 올라간다. 사고 치지 마라 이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온 기형이 일하느라 이 야간 학교도 뒤늦게 들어왔죠.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럽죠, 솔직히 애들한테. 다른 아이들만 이러면 집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 아니, 돈을 주는 걸 떠나서 엄마 아빠가 있다는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도 그냥 지하방 살아도 집에서 얘기하면서 밥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학교가 그리울 시간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진짜. 학교가 그리운 건 20살. 그나마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정성껏 청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아이들의 학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학교라고 말하는 곳. 이곳에서 아이들은 다시 자라납니다. 이현우, 박재성, 정푸름. 밤 11시 기숙사 점호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고 있네. 이렇게 깨끗한 분위기 아주 좋잖아. 그럼 뭐하냐고. 내일 아침 되면 초토화 돼 있을 텐데. 아침에 나갈 때도 이렇게 해놓고 나가라 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 잠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매점 5분만 열겠습니다. 매점 이용할 학생들은 5분 동안만 열겠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 점호 이후에 매점을 여는 걸로 얘기했어요. 배고프니까 애들이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아이들은 자주 배가 고픕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따로 좋은 간식 챙겨줄 형편이 못 되니 매점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새우탕 하나. 언제 옛날에 지금 나냐고. 라면 한 젓가락으로 지친 허기를 채우죠. 뭐?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10분 후에 소동하고 취침합니다. 10분 후에 소동하고 취침합니다.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 잠글 건데. 이걸 다 닫아야지 된다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힘든 걸 왜 하세요? 그러게요. 아이씨, 이걸 왜 시작했을까? 배운 게 도둑질에서. 그냥 이것도 그런 거 있어. 그냥 제가 이거 학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전율을 일으키면서 들어온 학교야. 아, 내가 여기서 선생님 해야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학교인데 어떨 때 문득문득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나도 어느 정도의 급여를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좀 나의 삶도 좀 꾸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내가 안 있으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말해서 좀 덕불적이기도 있는 건지 내가 없다고 안 들어가겠냐고. 근데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랑 지내보면 알겠지만
아이씨 눈물 나려고 했네. 저 아이랑 지내보면 알겠지만 문득문득 가슴 저리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바꿔봐야지. 내가 너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아이들 얘기하실 때마다 굉장히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울컥해요. 아주 그건 아주 많이 울컥합니다. 선생님은 부모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그게. 내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랄 같지만 부모가 있잖아요. 후회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왜 처음부터 했죠. 후회요? 아, 지금도 후회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요? 후회는 이럴 때 하죠. 저는 사실은 정말 아이들한테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때문이죠. 뭐 얘네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나요? 네, 저는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좀 이따 할게요. 아이들이 삶의 과정에서 떠밀려오는 애들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관료시나 이런 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학자분들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아니 16, 17 아이들을 저렇게 내보내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폭력이에요. 거의 폭력으로 내몰리고 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지. 저보고 지금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들어옵니다. 별 대안도 없이 애들이 쫓겨나고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를 찾게 되고. 선생님 아침마다 청소하세요? 예. 한 10년 됐어요. 매일 아침에 한 6시 반 이렇게 나오죠. 애들 이제 재우니까 걱정돼서 나오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뒤에 봐봐. 잘난 아이들이요? 네, 저희 잘났어요. 그 모든 면에서 다 잘났어요. 사실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한다는 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이에 회사 일하고 식당 일하고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데 그 생각하면서 힘든 거 꾹 참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1시간에 일해가지고 4,580원 먹고 이렇게 산다. 내가 너희보다 돈 더 잘 벌고 잘났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누구한테 무시받아도 기 안 좋은 거. 우리 학교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기 자신한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고. 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언젠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아이들은 잘난 아이들입니다.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입니다.